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가이신 친구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8순의 연세에도 평소 너무 건강하셨고 그 흔한 고혈압, 당뇨병조차 없으셨기에 의사들까지도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지내실 테니까 아무 염려 말라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의식불명의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자 가족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로 난생 처음 부친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게 된 가족들은 우선 급한 대로 부친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을 큰형 통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도 자신과 같이 미련한 짓을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친구와 그 형제들은 어떤 실수를 한 것일까요? 제 친구의 형제들은 부친의 통장에서 현금을 옮기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큰형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100% 자신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증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친구의 형제들은 급한 마음에 이도저도 가리지 않고 현금을 옮겨 놓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국세청은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그 사이에 가족들 간의 거래가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고 증여 혐의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간의 금융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셔도 함부로 통장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 친구네처럼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현금성 자산을 옮기진 않았을 겁니다. 상속 개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들은 국세청에서 모두 파악하고 발각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 친구 형제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결국 상속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으면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친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친구는 말합니다. 그럼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부과하는 세율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재산 평가를 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상속은 평생 한 번밖에 못합니다. 사람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 상속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또 그 시기도 자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다릅니다. 의지만 있다면 평생 동안 몇 차례, 아니 수십 차례도 할 수 있는 것이 증여입니다. 시기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과 증여에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율도 같고 재산 평가 기준도 같으니까 상속을 하든 쪼개서 증여를 하든 세금 나오는 건 똑같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로 증여를 받은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잡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럼 유산 취득세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유산 취득세란 유산받은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둘째 딸 이렇게 다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
쪼개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상속액수를 상속인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로서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쪼개지 않아요. 또 그렇게 쪼개지지 않은 만큼 누진 세율이 매겨지면 세율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를 가지고 실예를 들어가면서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버지의 총 재산이 36억 원이고 자녀가 3명인 것이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게 된다면 상속재산 36억 원을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본다 그랬죠. 여기에 상속세 이 36억 원에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가 됩니다. 이렇게 50%를 적용하면 18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 4억 6천을 빼주면 내야 될 상속세가 13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3형제가 나누면 1인당 4억 4천6백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게 상속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반면에 이제 36억 원을 생전에 미리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자녀들은 각자 증여받은 재산 12억 원에 대한 증여세 3억 2천만 원만 내게 됩니다. 계산을 같이 해볼까요? 36억 원을 세 자녀에게 나누면 각자 12억 원씩 돌아가겠죠. 여기에 세율 4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제외하면 각자 내야 될 세금이 3억 2천만 원씩 나옵니다. 아까 상속세는 얼마 나왔어요? 4억 4천6백만 원씩 나왔죠? 개인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증여를 했다면 3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총액을 비교했을 경우에 상속세는 13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지만 증여세는 9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면 3억 8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개인별로 보자면 1억 2천7백만 원씩 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세법상으로 보자면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손에 쥔 거 없이 모두 다 나눠주면 안 되겠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는 것과 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가는 것과 균형을 맞춰 가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상속세 폭탄을 피해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